지금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같은 초메이저를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은 위험도가 급격히 올라간 상태입니다. 저는 이 혼란스러운 구간에서 놓치면 안 되는 핵심 데이터와 통찰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전체 판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 리플을 중심으로 봐야 하는지 오늘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리플 가격이 갑자기 출렁이면서 가슴 졸이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번 하락의 진원지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 시장입니다. 업비트에서 단 1시간 만에 무려 2,400만 달러어치의 XRP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 투자자들의 긴급 대탈출이 발생한 겁니다. 보통 이런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한국 사람들 다 던졌네. 그럼 이제 리플 끝난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이건 반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매도세가 쏟아졌는데도 가격이 그대로 무너졌나요? 아니죠.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누군가는 한국인들이 던진 그 막대한 물량을 아래에서 조용히 아주 치밀하게 다 받아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번 하락은 리플이라는 자산 자체가 망가져서 나온 하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공포에 질린 개인들의 물량이 대량으로 빠져나갔다는 건 역설적으로 시장이 가벼워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래들은 언제 움직이죠? 바로 모두가 무서워서 도망갈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시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제가 왜 지금 구간에서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초메이저를 제외하고 다른 코인들은 접근 금지에 가깝게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갈 곳이 너무 많아져서 문제인 시장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불과사 5년 전인 2020년 불장 때만 해도 전 세계 암호화폐 개수가 대던약 5,000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기준으로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무려 3,700만 개입니다. 7배 이상 늘어났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자금이 들어와도 예전처럼 모든 코인을 다 같이 띄울 수 있는 구조가 이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 100조 원이 들어온다고 칩시다. 예전에는 한 코인에 1조 원이 몰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돈이 들어와도 그 돈이 수백만, 수천만 개로 갈라집니다. 이름도 모르는 잡코인들, 유행만 쫓는 밈코인들, 이런 코인들은 점점 더 상승의 연료가 부족해지는 구조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살아남는 건 딱 하나입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수요가 확실하고 기관이 접근 가능한 코인, 즉 메이저만 살아남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간단해집니다. 내가 잘 맞히는 코인을 찾는 게임이 아니라 돈이 몰리는 곳에 가치 있는 게임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구조에서 승자 독식이 나옵니다. 돈이 몰리는 곳은 결국 거래량과 신뢰도가 있고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는 자산입니다. 여기서 리플을 보죠. 업비트만 봐도 리플 거래량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쟁쟁한 메이저들 사이에서 늘 최상위권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 기관 수요는 어떤 모습이냐? XRP ETF를 통해 지난 2달 동안 단 하루를 빼고 순유입이 잡혔다는 데이터가 돌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무서워서 던지고 있는데 기관들은 매일같이 장바구니에 리플을 담고 있다는 그림이죠. 이게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가격이 지금 당장 안 움직인다와 수요가 없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답답해하실 포인트가 이거일 겁니다. 기관도 산다며, 거래량도 메이저라며, 근데 왜 가격은 이 모양이냐? 너무 당연한 질문입니다. 근데 투자에서 가격이 움직이는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격은 돈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즉각적으로 튀어오르지 않습니다. 진짜 시세 분출이 일어나는 순간은 딱 하나입니다. 시장에 나올 매도 물량이 고갈되었을 때, 보통 본격 상승 직전에는 이런 전형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거래량은 바닥을 치고 변동성은 죽어버리고 가격은 지루하게 옆으로 기어가고 악재가 떠도 이상하게 예전처럼 폭락을 못하고 버티는 힘이 계속 커집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지금은 가격을 밀어올리는 단계가 아니라 쏟아지는 개미들의 물량을 고래들이 아래에서 조용히 받아내면서 바닥을 다지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르지 않는 것보다 떨어지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가망이 없으면 시장은 냉혹합니다. 작은 악재에도 바닥이 뚫리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죠. 그런데 지금 리플은 시장 흔들림이 와도 낙폭이 예전만큼 크게 안 나옵니다. 저점이 아주 미세하게라도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 나고 아래에서 받치는 힘이 위에서 누르는 힘을 서서히 이기기 시작하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격을 쏘기 위한 결정적 트리거가 뭔지 아십니까? 거래소 물량 고갈입니다. 전세계 거래소 XRP 보유량을 온체인으로 보면 바닥권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구간에서 업비트발 패닉셀이 터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물량이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대이동을 합니다. 공포에 질린 개인이 던진 물량을 큰 손이 흡수해서 거래소 밖으로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온체인 업체 산티멘트 같은 자료를 보면 1000만 개에서 10억 개 사이를 보유한 초대형 고래들의 활동이 늘었다는 식의 해석이 붙습니다. 유통될 물량이 줄어드는데 수요가 기관을 통해 늘어난다. 그 다음 시나리오는 뻔합니다. 어느 순간 시장에 풀린 리플이 귀해지는 순간 가격 임계점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XRP는 뭡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초메이저 코인으로 분류되는 자산이고요. 여기에 최근 트럼프가 언급한 리플, 솔라나, 에이다 같은 코인들이 전략 보유고 논의와 엮이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물론 이건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판단은 본인 몫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코인이 넘쳐나는 시장에서는 아무 코인이나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코인에만 집중하는 전략이 승률을 높일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이제 차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XRP 차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큰 하락이 나와도 이전 저점을 강하게 깨지 못하고 매번 더 높은 자리에서 지지를 만들어내는 그림이 나올 때가 있죠. 이건 전형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자주 등장하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수년 동안 리플을 눌러왔던 큰 하락 추세선 돌파 여부입니다. 돌파 이후에는 대부분 위쪽에서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시간이 나오고요. 이 구간이 제일 지루합니다.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구간이죠. 하지만 많은 상승은 바로 이런 구간에서 준비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열려있는 목표 구간은 $3 초반대 같은 레벨이 될 수 있고요. 그 구간을 거래량과 함께 뚫으면 그 위로는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얇아지는 구간이 나오면서 중기적으로 $8에서 $10 같은 이야기가 차트상 시나리오로 붙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급이 줄고 기관 수요가 더 붙고 정책, 제도 환경까지 유리하게 얹히는 국면으로 가면 그 다음은 승자독식 장세에서 메이저가 더 메이저가 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가는 길은 결코 부드럽지 않습니다. 세력은 흔듭니다. 중간중간 조정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지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확신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변동성의 핵심 트리거 중 하나는 업비트발 패닉셀, 즉 한국 시장에서의 급격한 매도 흐름이었습니다. 둘째, 그런데도 가격이 즉시 붕괴하지 않았다는 건 아래에서 누군가가 물량을 흡수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셋째, 2020년 대비 2025년 시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코인 개수가 5,000개에서 3,700만 개로 늘어난 환경에서는 모든 코인이 함께 오르는 장이 아니라 메이저로 자금이 쏠리는 장이 될 확률이 커집니다. 넷째, 리플은 거래량, 기관 수요, 온체인 흐름 같은 관점에서 살아남는 코인 쪽에 서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다섯째, 진짜 시세는 관심이 아니라 매도 물량 고갈, 즉 공급 쇼크에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가격이 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공급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이겁니다.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정역 체포로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금고에 잠들어 있던, 그리고 마두로가 은닉해둔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만 개의 비트코인과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이라는 확실한 담보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얼음 땅이 아닌 AI와 양자 컴퓨터 시대의 필수적인 히토류,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식혀줄 천연 냉각 시스템이라는 에너지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보석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행보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굵직한 이슈는 일론 머스크의 발상과 연결점이 있는데요. 최근 머스크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다. 결국 전력량, 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화폐는 신용, 즉 미국 정부가 안 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종이 쪼가리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로봇을 움직이는 건 종이 돈이 아닙니다.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에너지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쥔다. 이것이 트럼프와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 본위제의 본질이에요. 결국 이 모든 건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뜯어고치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부자들을 보면 강남의 아파트, 맨해튼 빌딩 같은 부동산 RWA를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가 대형 투자자의 주택 매입 금지 행정명령으로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부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 중 인생을 바꿀 만큼의 부자를 꿈꾸고 계신다면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록, 뱅가드 같은 월가 큰손들의 자금 주차장인 미국 주택시장을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강제로 철거해서 나온 수천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썩습니다.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부동산만큼 덩어리가 크면서도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에서 미 의회에서는 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마크업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의 문을 열었어요. 그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에너지 인프라 RWA를 선점한 사람이 다음 세대의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키고요. 트럼프는 판을 깔았습니다. 건물들이 아니라 에너지를 봐라. 부동산에서 돈을 빼라. 이 메시지에 월가의 움직임을 보면 가설은 더욱 힘을 얻습니다.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DTCC, 미국의 탁결 재원과 손잡고 조용히 파이프라인을 깔고 있었을 겁니다. 최근 DT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캔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고속도로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결국 트럼프가 그린 큰 그림은 이겁니다. 부동산이라는 아날로그에서 돈을 빼라는 건 우리가 깔아놓은 RWA라는 디지털 고속도로, 그 위로 그 돈을 태워라.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신들의 이 경원짜리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온도나 체인링크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퍼블릭 체인 위에서 돌아갑니다. 블랙록이 지금 1조 원어치 샀네 하고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관 입장에서 이건 발가벗고 돈을 옮기는 꼴입니다.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쓸까요? 그러니 냉철하게 생각해서 혹여나 정말 혹여나 유튜브 조금만 검색해도 블랙록이 묻었다, 100배 간다 하며 너도 나도 추천하는 RWA 대장주를 들고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장바구니에 온도 파이낸스나 체인링크 같은 코인들이 담겨 있다면 내려놓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제 말의 본질은 기관 자금의 현금화 혹은 송금 목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 이걸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티커 세 글자를 딱 찍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고기를 잡는 그물을 드릴 거고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솔라나 신탁을 준비하고 있죠.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가장 선호하는 출구가 바로 솔라나 생태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 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솔라나 기반의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머스크는 화폐는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RWA는 빌딩을 쪼개는 게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디핀, 즉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라고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클래리티 액트, 이름부터가 명확성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퇴출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마약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아직 어떤 코인인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 그래서 지금 그게 뭐냐고 여쭤보고 싶으셨죠? 하지만 제가 공개적인 유튜브 영상에서 덜컥 그 이름을 언급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피해는 또 다른 일반인, 저희 구독자님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김도현은 이 채널이 구독과 좋아요로 커지는 것에 도움을 주신 구독자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드렸으면 드렸지 단연코 회원비, 멤버십 가입을 목적으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저의 선행을 반대로 악이용의 정보 공유를 빌미로 문자를 받아서 돈을 받고 알려준다는 식의 질이 나쁜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으실 뻔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범죄자들의 위험으로부터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구독자님들에게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검토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히든코인의 정보 받으신다고 무작정 담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의 가격의 2배, 아니 단기로 10%만이라도 변동되어도 그때 사둘 걸 하실 겁니다. 저는 확실한 목표가를 두고 지금 가격에서 40배 이상의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4천만 원, 300만 원이 1억 원 이상이 될 큰 파동을 여러분들은 관점과 목표가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전기라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꼼꼼히 확인 후 한 분씩 놓치지 않고 꼭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알려드린다고 강제적으로 진행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란 거예요. 세상에 무조건 오르는 코인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제가 분석한 기관과 캔톤 네트워크의 연결고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관점을 미리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대응하실 의지가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